공급 규모가 46,000가구, 위례 신도시와 똑같아요. 규모는 면적은 731만 제곱미터,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자, 여기다 46,000가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도시 규모로는 아마 세 번째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46,000가구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그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까지 들어오면 거의 15만 명이 들어오는 거야. 15만 명이면 웬만한 시만한 거예요. 시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하나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배포한 자료인데 위치가 바로 여기에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고 장기지구가 있고 양곡지구가 있고, 자, 이게 주변이 다 김포 신도시예요. 김포 신도시. 그 뒤에 논이 있겠죠. 논. 자, 여기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 신도시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일단 위치가 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짓는데 김포 신도시의 문제점은 교통이잖아요. 지하철이 없는 데가 김포 신도시잖아요. 뭐 경전철은 이번에 들어왔긴 한데, 자, 그런데 김포 신도시 2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5호선을 집어넣자. 방화역에서 연장해가지고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서 김포 신도시에다 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택지 지정 발표와 함께 서울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논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종점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자체들이 업무 협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협약이 안 돼가지고 5호선 연장이 추진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신도시를 집어넣으면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하는 것을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이제 몇 개롭게 맺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연 5호선이 어디로 가는 노선이고 그 노선에 어떤 파급력이 있느냐라는 게 어떤 김포 신도시 2의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겠죠. 사업성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이겠죠. 자, 보세요. 이게 5호선 노선인데 이쪽은 우리가 뭐 거의 마찬가지 이쪽은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일단 중요한 게 이 노선의 중간에 있는 역들 중에 일자리가 많은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 출퇴근 가능한 거리가 어디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홍보하기를 뭐라고 홍보냐면 광화문까지 69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9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화문까지 1시간 9분 출퇴근 거리라는 거야. 여러분, 광화문까지 1시간 9분이라는 거리가 여러분들 생각에 광화문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거기 가서 살고 싶겠어요? 출퇴근을 1시간 9분 걸린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로는 안 맞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를 타고 최대한 40분? 그 이상은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5호선의 그 의미는 그렇게 높지 않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화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살 일이 없다라는 거야. 69분 걸리는 것치곤. 자, 그럼 그 중간역을 한번 보시죠. 자, 중간역을 보면 일자리가 많은 곳이 김포공항, 마곡,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 여의도. 자, 이 정도까지죠. 마포까지. 굳이 오면 마포까지, 공도까지. 자, 공동역까지. 이 정도면은 글쎄요, 뭐 한 50분 거리. 자, 이 정도의 출퇴근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김포 신도시 2가 마곡으로 가는 게 마곡으로 출퇴근할 택지지구 신도시가 김포 신도시가 제일 낫냐? 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다른 뭐 대장지구도 있고 계양지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간에 또 있고 계속 지하철 노선이 만들어지다 보면, 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김포 신도시 2에서 5호선의 어떤 그 강한 그 흡입력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엔. 일단 강남 가는 노선도 아니고, 그리고 그나마 일자리가 많은 곳이 여의도, 뭐 마포, 공덕인데 굳이 여기서 멀리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뭐 마포, 공덕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김포 2까지 이사갈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안산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장현 신도시라든지 목감이라든지 그런 그 택지지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택지지구들과 김포 신도시 2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느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뭐 규모의 경제는 있지만은
규모의 경제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입지상으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생활을 경부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굉장히 그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런 점이 불편한 거야. 어디 이제 전국을 갔다가 오는 거리로 보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야. 서쪽이나 일산 쪽은.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남쪽이 경부선 라인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럼 그런 점에서는 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도시의 경쟁력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언제 개통되냐면 이제 발표하기를 2024년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반영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대요. 2023년이면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겠다. 그리고 연장 노선 개통 시기는 김포 한강2 입주 예정 시기인 2030년, 2031년이 목표다. 그러니까 이제 한강 신도시의 그 입주 시기를 2030년으로 잡는데 뭐 이 시기가 되진 않겠죠. 항상 늦춰지니까. 뭐 실제로는 한 5년 정도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늦춰진다고. GTX D 노선과 5호선 노선이 조금 중복되는 맛이 있어요. 왜냐면 뭐가 중복되냐면 GTX D 노선이나 5호선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둘 다 강북으로 가잖아. 이 GTX D 노선이 이 주변의 자체가 일자리들이 별로 없어. 순 베드타운이지. 그렇잖아요. 이 김포 신도시, 검단, 그리고 여기 원당 뭐 이런 데가 다 베드타운이잖아요. 물론 인천에 일자리가 있는데 인천은 또 인천대로 주거지가 있으니까 아파트 공급은 많은데 어떤 일자리 수요가 모자라는 지역이라는 거야. 그런 점이 좀 한계다라는 거예요. 광화문까지 69분. 자, 광화문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90분이라는 거야. 근데 69분으로 단축한다. 이거 별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광역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낫겠죠? 광역버스를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지난 8월에 국토부가 270만 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야. 컴팩트 시티를 이제 GTX 노선이 있는 곳에 군데 이런 형태로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추가 대책을 많이 발표할 거 아니에요? 추가 규제 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마다 신도시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야. 그런 신도시들은 컴팩트 시티란 얘기예요. 그 컴팩트 시티는 철도역이 중심이 되고 반경 300m 이내에 어떤 고밀도 복합 쇼핑몰, 오피스, 복합 환승센터 짓고 300m 이상에서 600m 이내에는 중고밀의 청년주택, 그리고 600m 이후 배우지에는 중밀도의 일반 대단지 아파트 이렇게 짓겠다라는 거. 앞으로 신도시는 이렇게 짓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이게 보시면은 이 앞에가 검단 신도시야. 그리고 이 옆에가 계양 신도시 대장지구야. 자,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일산이고. 자, 일단 추진 일정을 보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 조정으로 조정하되 이르면 2027년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겠다. 이를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지구 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2027년부터는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분양할 물량들이 쏟아져 있어. 지금 막 줄 서 있는 거야. 뭐 대장지구, 계양지구, 그리고 검단도 지금 반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냥 물량이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새 집 사시려면 기다리시면 돼. 이거 뭐 다 분양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 2030년도까지는 그냥 물량이 줄 서 있어. 문제는 거기가 교통 인프라, 도로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차로 다니기에는 교통지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데 도로 사정은 굉장히 극도로 안 좋다. 자, 여기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도권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는 거야.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신도시하고 합치면은 규모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권의 세 번째로 큰데 문제는 자족 기능이 없어. 거기에 뭐 직장이 뭐가 있어요? 뭐 분당이나 뭐 고양, 뭐 일산, 뭐 그런 데는 조금, 고양 일산은 조금 있고 분당은 뭐 직장이 많고 판교도 있고. 근데 여기는 뭐 직장이라는 게 없어. 여기는 완벽한 베드타운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베드타운은 집값이 잘 안 올라. 문제는. 자, 얼마나 이게 규모가 크냐면 김포 한강 신도시와 김포 한강
2를 합친 면적이 1900만 제곱미터. 자, 이게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일산이 1560제곱미터. 일산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 전체에서 화성 동탄. 화성 동탄보다 조금 작네요. 분당보다 조금 작고. 자, 화성 동탄이 제일 크고 분당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김포 신도시 1, 2가 세 번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는 굉장히 규모 경제가 되니까 안에서는 어떤 그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은 좋아지겠죠. 그러나 외부로 다니기에는 별로다. 뭐 교통 인프라가 좋아져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지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너무 많은 그 아파트 단지를 또 신도시를 짓기 때문에 교통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단점은 많다. 문제는 이제 그걸 지하철과 GTX가 보완해야 되는데 그 노선들이 별로다. 자, 문제는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신도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경쟁 도시라고 적었는데 그러면 가령 김포 신도시라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김포 신도시는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교통 인프라는 좋아지잖아요. 5호선 25도진다고 그러죠. GTX도 D도 빨리 사업 추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또 다른 아파트가 공급이 되잖아. 자, 그런 면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기존의 김포 신도시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계양 신도시 이 대장지구 입장에서는 뭐 별로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뭐 전부 다 베드타운인데 아무래도 시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2030년 이후로는 이제 점차 인구가 감소하는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자꾸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 아파트의 어떤 독특한 가치들이 다 희석되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추가로 신도시를 개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인구 감소 시대에 이제 아파트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신도시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확장일로로 가잖아. 결국은 이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희소 가치가 줄어드는 거야. 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뭐랄까요, 그 경쟁 관계가 되는 거지. 김포 신도시 2와 또 경쟁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 주변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좋을 일이 없다. 청라도 마찬가지고. 자, 일산 고양도 마찬가지. 바로 앞에가 일산 고양 신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낡았잖아. 그러면 일산 고양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 올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밖에 수도권 신도시들, 예를 들어 뭐 시흥 신도시라든지 그런 데와 다 경쟁 관계에 있는 거야. 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마곡으로 출퇴근을 하는 곳과 하는 곳의 신도시들은 다 각각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야. 가령 김포공항, 예를 들어 김포공항이라고 그러면 은계지구에서도 그 김포공항으로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현지구에서도 여의도로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포 신도시 2와 또 경쟁을 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수도권에 많은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수도권의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랄까요, 그 공급 물량에 의해서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는 그게 가격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2030년 이후에는. 자, 그런 점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15만 이상의 인구의 도시를 또 만든다. 그리고 자접 도시 기능도 없다. 주변에 일자리도 없다. 베드타운의 도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서부에 굉장히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김포 신도시 2다. 자, 결국은 이제 그 인구가 다 어디서 오겠어요? 서울 도심에서 오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오든지, 또 지방에서의 10만 15만의 도시가 또 하나 없어지는 거야. 수도권의 집중화로 또 가는 거야. 계속해서 컴팩트 시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일이죠. 지방 입장에서는 큰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큰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